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제가 이거 한 5번째 지금 다시 찍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순직한 최수구 상병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는 계속 말이 꼬이고 제 사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계속 다시 찍었습니다. 일단 최수구 상병 장례절차가 어제 진행이 됐고, 호국원에 안치되는 일이 이제 안치되는 안치가 되었는데요. 저도 군생활 8년 정도 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사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많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도 사과의 말씀을 저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불감증에서 빨리 좀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좀 말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는 18년 3회차 60번 문제로 6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5문제씩 총 4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번 시간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18년 4회차를 5문제씩 4회에 걸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비들이 좀 많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 다음에 구독을 하시지 않고 보시는 유튜브 회원님들도 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먼저 살아온 건반장의 명언. 인생이란 현재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 여기서 좋은 인생은 현재 당신의 모습에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계획과 실행력을 더해가는 데 있다. 건반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의 삶에 내가 성공한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1등을 하고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바닥을 팍팍 길면서 뭐라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아보려고 하시는 삶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삶에서 좀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알파를 하라는 거예요. 알파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1등을 한 사람은 더 내실 있는 공부를 해서 다듬으면 되는 거고, 돈이 많은 사람은 좀 더 돈을 더 버는 포부를 가지면 되는 거고, 바닥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바닥 인생을 살지 않게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저는 살기를, 우리 구독자분 또는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인생에서 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께 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바닥 인생을 살았었고, 그 다음에 탑의 인생에서도 살아봤었고, 극과 극을 저는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 지금은 영상 찍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사실 예전에 초창기 때 유튜브를 3, 4년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사실 구독자분들도 만나고 직접 상담도 해드리고 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메일 보내서 만나고 좀 얘기하시자는 분들도 사실 계셨지만은, 제가 이제 가용하면은 다시 읽고 만나서 얘기를 한번 상담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도 있었고, 다른 상담 내용들도 있는데, 그 전에 어,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이 거의 700개 넘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800개가 되는데, 거기에 웬만하면은 사실 내용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영상을 제가 재생 목록도 이렇게 다 구분을 해서 찾아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보고 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저의 경험을 듣는 게 좋은 거지,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면은 왜 저렇게 얘기할까? 라고 또 의구심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보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메일을 여러 메일들이 저한테 오지만 그 중에서도 좀 진심이 담아 있는 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아니면 제 회사 근처로 오시든 해가지고 상담해 드릴 용의는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강원 홍천에 있는 팔봉산입니다. 팔봉산. 팔봉산은 봉우리가 8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팔봉산이고요. 팔봉산은 경치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사실 여기에는 몇 개, 사진을 2개밖에 붙일 수 없지만 제가 혼자 영상을 찍으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가 사진을 되게 많이 찍는 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풍경이, 강원도의 풍경은, 산세는 정말 최고, 우리나라에선 최고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전라도 쪽에 있는 지리산 근처를 이제 그 다음으로 뽑고요. 강원도는 탑입니다, 탑.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여름에 이제 제가 올라갔죠. 날씨가 흐리긴 했지만은 한여름에 등산을 뭐 길든 짧든 야외에서 어떤 그 노동력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행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평상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 평상시 체력을 다듬은 분들, 이제 관리를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정신력, 실행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 한여름에 이게 능선을 따라 고도가 높은 데를 올라가서 등산을 완주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운데 에어컨 바람 나오고 물 있는 그늘에서, 물 있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더운데 등산을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뭘까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뭘 일을 맡겨도 다 잘해요. 완수를 하고요. 왜냐하면 참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일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실행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은 뭐 단시간에 보고 끝내는 일들도 있잖아요. 그 등산 같은 경우는 지구력을 요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래에 있는 뭐 MZ 세대나 이런 분들이 등산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여름에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구력이 좀 필요한 MZ 세대들이 좀 많아지길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회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쉽사리 포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위로 많이 못 올라갑니다. 이제 관리자라는 거는 산전수전 다 겪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한테 안 좋은 말, 좋은 말, 다양한 말들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에 되게 민감하고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관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게 제가 15년도서부터 이제 18년 4회차까지 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년치만 해도 이게 그 다음 회차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4년 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회차도 있어요. 그게 복불복이라는 건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18년도 여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5년도서부터 어 15년서부터 이제 18년 4회차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 여기 보세요. 제가 일단은 신규 문제만 한번 플러스 해볼게요. 신규 문제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여섯 문제죠. 여섯 문제가 지금 여기 이제 신규 문제로 나와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15년도서부터 프로 이제 저와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일단 제가 하라는 방법, 제가 하라는 요점 정리들을 하고 이해를 하셨다면은 16개는, 아니 14개는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어떤 데는 18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고 20개도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요번 회차 18년 4회차는 문제 변경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그 KC 규정되면서 신규 문제도 집어넣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 수가 더 늘어난 거지. 만약에 관련된 문제만 계속 충실히 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못해도 14개는 최소 14개, 많게는 16개 이상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옆에 이제 나오는 서머리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그 KC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제 폐지됐던 규격들은 제가 가감하게 이제 빼버리고 거기에 KC 규정에서 접주 문제들을 갖다가 많이 넣어놨어요. 왜냐하면 전기 문제에서는 접주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개정된 사항들을 집중으로 달아서 제가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18년도 4회차 때도 KC 규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의 문제들은 문제들이 이제 다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23년도 이후에 이제 시험을 23년도, 24년 이후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인데 KC 규정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요것만 좀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전기 설비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맞으실 거고. 41번 문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행 동작 우선 회로 또는 상대 동작 금지 회로로 불리는 이게 딱 여기서 벌써 문제가 딱 좋아요. 선행 동작 우선 회로, 상대 동작 금지 회로로 불리는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를 무엇이라고 하니까 이건 15년도 3회차에 나왔었던 문제고 잘 나오진 않는 문제지만은 나오면은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들이는 게 되게 상식적으로 알아놓는 게 좋은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 합격하고 나면 실기 때 이거 나옵니다. 나와. 그래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답은 인터럭 회로입니다. 영어로 인터럭 회로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한글로 인터럭 회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한글 다 적어놨어요. 이거 인터럭 회로는 뭐냐면요. 여기 시퀀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상에 있고 이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정력 회로거든요. 정력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죠. 가운데 똑같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MC1이 이제 MC는 이제 마그네틱 컨택터였고 전자 접촉기인데 MC1이 여기 보면은 일단은 다른 거 설명하지 말고요. MC1을 PB1을 눌러서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눌러서 MC1이 여자가 돼요. 이사이팅이 된다고 하는데 MC1과 릴레이 1 계정기가 1번 계정기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접점은 사실 여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제 표시상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비접점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MC1이나 릴레이가 여자가 되면은 B접점은 떨어지고 A접점, 요 위에 있는 우측편에 있는 A접점 붙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아시고 요 회로들을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PB를 누르면 이렇게 갖고 전원이 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타서 이렇게 들어가고 릴레이 1과 MC1이 여자가 되고 R1 릴레이 1이 B접점이 닫히겠죠. A접점이 닫히겠죠. 그러면 PB 버튼 1을 떼도 얘는 유지가 됩니다. 왜냐면 그 R1이 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기유지 회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1이 우리가 이제 여자 돼 있으면은 마그네틱 커넥터가 A접점이 다 닫힐 거잖아요. 닫히면은 I1은 이제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동을 하는 거고, 여기서 PB2를 딱 눌렀어요. PB2를 눌렀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얘 이렇게 하고 PB2를 눌러서 이렇게 갔는데, 문제는 R1이 여자돼 있으면 B접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붙어 있는 접점이 떨어진다고 했죠. 회로 MC2나 R1이 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전원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R1이 여자가 돼 있는 한 B접점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정역회로에서 MC2는 MC1이 여자 돼 있는 동안에는 얘는 여자 시킬 수 없습니다. 그걸 인터럽 회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EOCR이 무슨 이제 모타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PB 이제 오프 버튼을 누르게 되면 MC1과 MC1이 여자가 풀리기 때문에 비저점 붙죠. 그죠? 비저점 붙고 다시 PB2를 누르면은 MC2와 R2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MC2가 이제 접점이 닫히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유지 회로에 R2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PB2를 뛰더라도 MC2와 R2 릴레이는 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PB1을 누르더라도 R2가 비저점이 떨어져 있거든요. R2 릴레이가 이제 여자돼 있는 동안에는요. 이게 이제 인터럭인 거야. 먼저 이제 선행 동작 회로든 선행 동작 회로가 먼저 동작하면 그 이후에 있는 후행 동작 회로는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든 회로를 우리가 인터럭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이거는 이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타이머 회로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계전기들이나 이제 마그네틱 이제 전자 도축기가 있는 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 릴레이를 타이머로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타이머를 우리가 뭐 60초짜리 타이머나 뭐 타이머를 써놓으면은 얘를 여기다가 이제 PB 버튼을 딱 누르면은 얘를 R1을 타이머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이머 회로로 바꿔 놓으면은 바로 누르면은 계전기 같은 거 바로 동작해서 자기 유지가 되는데, 타이머가 있으면 타이머를 10초로 이제 여기 R1 릴레이를 우리가 이제 타이머로 이제 바꿔 놓으면은 10초로 세팅을 해 놓으면 얘를 누르면은 여기 전원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원이 가 있는 순간부터 1, 2, 3, 4 하고 10초까지 이제 돼야지만이 이 타이머 접점이 딱 붙어요. 타이머 접점 여기 짝대기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타이머 접점이 딱 붙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10초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자기 유지 접점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타이머 회로라고 이제 오버롤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4번처럼 동작 지연 회로가 되는 거죠. 10초 뒤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 회로는 A 회로가 동작되면 B 회로를 동작시키고자 해도 동작이 되지 않도록 만든 회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실제. 그죠? 자기 유지 회로는 PB를 누르고 떼어도 회로의 전원이 자기 유지 접점에 의해 자기 유지 접점이 여기 우측편이 있죠. 여기 좌측편에 있죠. 자기 유지 접점에 의해 동작되도록 만든 회로. 동작 지연 회로는 타이머를 이용 바로 동작이 아닌 일정 시간 지난 후 동작시키게 만든 회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도는 나중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차피 실기도 내가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제가 직접 실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42번 건물의 모서리에 가요전선관을 박스에 연결할 때 필요한 접속기는 무엇인가? 이거 나왔었던 거잖아요. 요거 앵글 박스 커넥터. 앵글에 우리가 90도를 의미를 한다고 했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스프레이 커플링은 가요전선과 상호 간에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요전선과 금속 간을 연결할 적에는 우리가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레이트 박스 커넥터는 가요전선과가 박스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정말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근래. 그렇기 때문에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2번 앵글 박스 커넥터입니다.
43번 학교 대중 목욕탕 음식점 여관 기숙사 등 숙박시설에 사용하는 표준 부하 밀도 볼트 암페어파 미터 자승은 얼마로 선정해야 되는가. 요거는 그 학교 대중 목욕탕 음악 여관 기숙사 등의 숙박시설이자 숙박시설 나왔다. 여기서 일단 기숙사 등 해갖고 숙박시설 나왔다 하면은 20입니다. 그래서 1000번 20. 예전에 이제 요거 바뀌기 전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저 변경 후는 이렇게 지금 그 파란색으로 1, 2, 3, 4번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원래 3번과 4번도 사무실, 은행, 상점, 주택, 아파트 이게 30쪽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30V 암페어파 미터 자승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40V 암페어파 미터 자승으로 주택은 빠져 있어요. 이거는 뭐 내가 찾아보진 않는데 언제 바뀐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 2, 3 빨간 거를 빼고 파란색에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께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몇 번? 기숙사 있죠? 기숙사 3번입니다. 3번 20이에요. 20. 44번 수변전 설비에 사용되는 차단기 종류 중 가스 차단기에 들어가는 가스의 종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서는 SF6죠. SF6. 여기 액화 천연가스나 액화 석유가스,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아닙니다. 얘네들은 이제 폭발하잖아요. 폭발. 그죠? 여기 CO2는 우리가 많이 마시면 질식할 수도 있고, 이게 CO2를 우리가 그 농축해서 압축해갖고 얼려놓은 게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잖아요. 여기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조금 안다 그러면 SF6, 그래서 육불화황 가스밖에 없어요. 요거는 이제 여기 가스 차단기에 쓰이는 이제 SF6 가스라고도 설명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G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GIS. 여기 보면은 영어로 GIS라는 게 있어요. GIS. 그래서 Gas Insulated Switch Gear. 얘는 Gas Circuit Break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Gas Insulated Switch Gear는 뭐냐면은 우리가 Air Insulated Switch Gear는 외에 우리가 이제 각각의 기기들을 공기 절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Gas Insulated Switch Gear는 뭐냐면은 안에 뭐 LA나 DS나 ES나 CB나 PT, VT나 PT, CT 이런 것들을 다 가스로 인슐레이티드 이제 절연시킨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일부 차단기도 여기 GIS에 붙어갖고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모든 절연은 SF6 가스에 의해서 우리가 절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땅덩어리가 넓은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굳이 GIS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적은 상태에서 어떤 컴팩트한 이제 설비들을 이제 구현을 하려면 GIS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22.9kV에는 우리가 이제 CGIS, 그러니까 약간 좀 적은 규모의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22.9kV급의 이제 GIS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제 GIS 같은 경우는 이제 154나 345 이제 그 이상이 되는 설비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SF6 육불화황, 그래서 불활성 기체로 그 불활성 기체로 인화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가스죠. 안정된 가스죠. 가스.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SF6 가스의 특징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지금까지가 아직 나오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전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접할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4번 절연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4번 불활성 기체여서 화재 위험성이 없다. 그 다음에 4번 소호 능력이 공기 약 100배여서 소호 특성이 아주 우수하다. 이제 뭐 V12는 우리가 이제 6.9나 22.9kb에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GIS가 짱이죠. 그 다음에 절연 성능은 공기 2, 3배. 그러니까 이 라번의 경우는 우리가 AIS를 쓰게 되면 공기 중에 절연을 하기 때문에 부피가
이제 그 면적이 늘어나는 거를 GIS를 쓰게 되면은 절연 성능이 공기 2, 3배로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줄여서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거죠. 마번, 무동, 무칩, 불연으로 유독성 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기체다. 그 다음에 봐봐, 환경 공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CMD라고 해서 크린 디벨로프먼트 메커니즘 해갖고 청정 개발 체계, 청정 뭐 발전 체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제 협정이에요. 세계적인 협정인데 이게 우리 국내도 현재 이제 온실가스에 대해서 가입이 돼 있고 온실가스에 대한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 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돈 주고 우리가 탄소 배출한 거에 대해서 사가지고 맞춰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100으로 리미트가 걸려져 있어. 근데 우리가 110을 썼어. 그러면 탄소 배출을 덜한 데 거를 사가지고 우리가 메꿔야 돼요. 그게 이제 탄소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꼴등이에요. 제일 잘 안 하고 있어요. 계획은 상당히 예전서부터 많이 나왔었어요. 되게 10년도서부터. 하지만은 실행된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나라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앞서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좀 이제 좀 약한 편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기술자로서. 그러니까는 이게 상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현업에 있지 않고 상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공과 계열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업에 있는 내용들, 탁상 공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현업에 학회 가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정책에 이제 반영을 돼야 되는데 너무 주묵구구식으로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자격증 있고 뭐 학력이 높고 이런 사람들한테 들으니까는 나라가 이 모양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실무에 좀 있는 사람들 여기 정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실무를 하면서 많이 만났던 분들 보면 정말 멋있고 되게 많이 알고 계시고 개념도 있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학력이 높으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것처럼 비춰지면서 이렇게 정책에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좀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는 좀 특히 많죠. 안타깝죠, 사실. 예. 45번. 경질비닐 절영 전선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일 유사 문제 다수 출제 해가지고요. 여기서는 1번 금속관에 비해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 맞고요. 금속관에 비해 내시성이 우수하다. 그쵸? 뭐 금속관은 뭐 산이나 알칼리 이런 쪽에 부식이 될 수 있지만 경질비닐 절연 전선관 특히 이제 PVC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PVC관은 내시성이 아주 우수하죠. 그다음에 한번 굵기는 관 외경에 가까운 홀수 아니죠. 이거 저기 짝수 미리미리죠. 관 내경의 짝수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3번이 잘못이 됐네요. 그 다음에 4번. 한 번의 길이는 4m 맞죠? 우리가 금속관은 몇 미터라고 해서 3.6m라고 했죠. 그 다음에 PVC관은 4m가 표준 길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실 이거를 나 적을까 말까 하다가 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레벨 1은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반복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찾아와서 적었어요. 그래서 합성수지관 공사 방법은 1번 관 지지점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한 번의 길이는 4m다.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이다. 관 상호관 및 박스와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0.8배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이다. 5번 절연전선, 5개용 비닐전선은 제외일 것. 전선은 연선일 것. 단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단면적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16mm 스퀘어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관 안에는 접수점이 없도록 할 것. 그 다음에 8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습장치를 할 것. 9번 굵기는 관 내경에 가까운 짝수로 하라고 돼 있죠. 외경이라고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합성수지관 공사방법 여기 암기하세요라고 제가 안 적어놨는데요.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다 시험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시험 문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계속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추가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진도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이제 붙어서 가는데 아닌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 그 반복적으로 보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18년 4회차 45분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46번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